네,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거는 끓는 전차를 이용한 분리였거든요. 이용 분리. 됐어. 첫 번째, 중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중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예를 들어서 소금물, 아니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어요. 플러스 물, 에탄올과 물, 이 섞여 있는 것을 가열했을 때 그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이렇게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냉각을 해가지고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중류라고 하는데, 이게 끓는 전차를 이용한 분리예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낮은 물질, 끓는 점을 끓였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나온다. 이게 이 예시죠.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끓어 나온 기체 물질, 그러니까 수증기죠. 그 기체 물질을 수증기를 순간 냉각을 해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는 거죠. 총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끓는 전 차의 예로는, 분리의 예로는, 첫 번째는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방법, 두 번째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세 번째, 이건 중요한 거예요. 원유, 그러니까 석유 같은 거죠. 원유, 이렇게 탑이 있었고, 그 안에 제위로 갈수록 그 끓는 점 낮은 거,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 높은 거, 총 7개가 있었죠. 그리고 7개 중에 맨 마지막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팔트, 찌꺼기. 두 번째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중류. 세 번째로는 그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경류. 네 번째로는 항공기,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는 등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와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이렇게 휘발유.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우리가 쓰는 가정용 가스, 가정용 연료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 시간에 했던 혼합물의 분리 1, 끓는 전차를 이용한 분리를 복습을 해보았고, 두 번째로는 또다시 분리를 할 건데, 두 번째도 복습이에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밀도차예요. 밀도차 분리. 그 고체 혼합물 분리. 이거는 밀도가 물이 있고, 그리고 모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으면, 그 고체 혼합물 분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치면, 이렇게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 그 안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모래 넣으면 모래가 바닥에 가라앉죠. 그리고 스티로폼 넣으면 스티로폼 그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체 혼합물 분리.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자면 물은 모래랑 스티로폼의 그 중간이죠. 왜냐면 스티로폼은 물 위에 두고, 그리고 모래는 물 아래에 뜨니까 물은 이 두 개의 물질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고체오염물 분리를 하려면 두 물질이 있으면 그 중간 사이에 그 밀도가 되는, 무게가 되는 그 물질이 있어야지 이 고체오염물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었고요. 그리고 예로는 좋은 벽시 고르기, 그리고 신선한 달걀 구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기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스티로폼, 그리고 모래 분리,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예시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다가는 소금물 플러스 물, 소금물이랑 플러스 벽시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다가는 소금물을 할게요. 소금물 줄인 거예요. 소금물 더하기 달걀 하면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위에 거 설명했던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이거는 서로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기름, 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름하고 물을 섞어봤을 때 섞인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다가 물을 넣으면 보통 그냥 섞여가지고 모양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기름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급여 올리면 물방울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섞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라고, 그 깔때기 안에다가 곱대기가 이렇게 있고 이 비커가 있으면 그 안에 기름하고 물 섞인 거 이렇게 넣으면 곱대기를 틀어요. 여기 물만 넣을 거 아니에요. 딱 지금 마지막 딱 그 경계선까지 했을 때 꼭지를 닫으면 이렇게 해서 순수하진 않지만 아주 거의 비슷한 물과 기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이 액체 혼합물의 분리, 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금, 돌과 섞여 있는 물에서 저기 금강에서 흘러나온 물에 섞여 있는 그 쪼매난 금을 얻는 방법, 사금 얻는 방법. 두 번째는 바다 유출 기름 제거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혈액을 혈구랑 혈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키지라는 곡물 분리하는 걸로 곡물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자, 이로써 전 시간에 했던 혼합물의 분리 총 2가지를 복습을 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진도가 아니고 그 다음 단을 한번 나가볼 거예요. 이번 단에도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번에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거든요. 자,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로 일단 이 말이 처음 들어보죠. 자, 재결정이랑 그 불순물, 그러니까 찌꺼기에 섞여있는 그 고체물질, 용매라고 하는 것에 용매에 녹여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물질을 그 용매라고 하는 고체물질을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죠. 설탕에 소금이 섞여 있어요. 소금이 불순물이고 설탕이 그 고체물질인데, 이렇게 소금하고 설탕이 막 섞여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물이 용매거든요. 그 물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용액, 이렇게 녹인 걸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여져 있는 이 용액을 온도를 낮추거나 이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물질을 얻는 방법을 이 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물질의 용해도 차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순수한 질산 칼륨 분리.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한 건데 그래프는 설명하기는 조금 제가 버겁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을 이루는 산불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물이 있으면 이 혼합물을 이루는 그 물질 있죠. 성분물질, 또 성분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그 용매, 그러니까 이 물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이 속도 다른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통이 있고 이 안에다가 거름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거름종이가 있으면 혼합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물로 된 혼합물을 이렇게 넣어줘요. 혼합물 그리고 용매 섞인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위에는 근데 중요한 게 곰먹이까지 딱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용매에서 성분 물질이 용매에 따라 이동한 속도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면 각 성분 물질로 분리가 돼요. 여기는 B라는 성분이 되고 여기는 A라는 성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총 멈추고 올라가면서 여기 딱 멈추고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편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분리 매우 간단. 그리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겁나 짧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 아무리 복잡한 혼합물이라도 단 한 번에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분리가는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디에 이용되는지가 여러가지 이용이 있거든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용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사인펜 잉크를 두 개를 섞어놔요. 그래도 이걸 이용하면 올라가면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또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사인펜 잉크를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색소를. 그리고 두 번째 운동선수들이 불법으로 도핑하는 놈들이 많거든요. 요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감별 골라내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여기 약물 테스트라고 하면 되죠. 도핑 테스트, 약물 테스트 같은 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피를 넣고 막 피가 올라가고 혈장 올라가고 혈관 올라가고 도핑 물약 있고 하면 걔는 그냥 인생 파탄 끝난 거고. 두 번째 단백질 성분 검출 또는 식품 안에 농약이나 중금속을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농약 또는 중금속 이런 성분 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의 색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 매우 많죠. 자, 여기까지입니다.